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어제 광주 연설 함께 보셨습니다. 자,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함께 부르는 모습. 어제 많은 분들이 보고 현장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광주 분위기가 어땠고 광주 민심이 어떤지 이 현장을 취재한 소중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소중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마이뉴스의 또 소중한 기자기도 하고요. 저희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 연결을 해봤는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광주 연설을 함께 봤습니다. 보고 이 현장이 좀 어땠는지 저희 직접 옆에는 없었으니까 방송으로 저희가 화면으로 봤는데 화면으로 볼 때 좀 뜨거워 보이더라고요. 직접 취재한 현장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광주라는 곳이 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지세가 잘 나오는 곳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유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고 네.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아직 그 대선 열기가 완전히 이렇게 막 물오른 상황도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전 민주당 대선 주자가 여기 충장로 우체국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많이 네.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전에 비해 보면은 조금은 이제 많은 인파가 모였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뜨거웠던 건 사실이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현장 유세는 지지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음,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충장로 우체국, 이 정치인들이 꼭 이제 방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경기도 메타버스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네.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광주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경선 경쟁자였던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뭐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네. 네, 의미가 있었죠. 아무래도 음, 이제 이게 갑자기 일정을 바꿨다라는 거는 뭔가 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네,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지지율이 조금 갇혔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당내에 조금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인 이제 호남, 특히 그 중에서도 중심인 광주를 찾아가지고 우리의 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광주 학동에서 철거 현장 붕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가 이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광주 네, 여론이 좀 심상치 않구나라는 어, 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이제 어제 이제 일정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네, 그 이틀 전에 이제 광주 일정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음,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그리고 플러스 이제 호남 출신의 이낙연 대표도 같이 동행을 하면 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마지막 일정 대신에 광주를 가자라고 택한 상황이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민주당이 위기감을 조금 감지를 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서 광주 네, 일정으로 이어졌고, 나름대로 어제 그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볼 때 좀 시민들이 지지자들이 모여서 뜨거운 환영을 해 줬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설 연휴 전에 이 호남 민심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뭐 하나의 일정으로 좀 잡고 내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현재 광주 민심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좀 열렬하게 좀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고 이무리의 행진곡을 함께 합창할 때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 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현재 광주 민심 좀 어떻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음,
여러분 많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네. 이재명 후보가 오기 전날에 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고 네. 아파트 그 붕괴 현장을 찾았다가 어, 뭐 면담도 못하고 돌아갔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일단 그랬죠. 그 부분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아, 일단 송영길 대표가 면담을 못했다. 네. 이거는 팩트는 아니다. 예, 오, 면담을 최종적으로 하기는 했다. 그래요? 그럼 그 근데 기사가 잘못 나온 건가요? 그 뭐 이렇게 어, 면담을 아예 못했다라는 고 기사가 나온 거는 좀 오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왔을 때 좀 환영을 받았냐? 뭐 면담 음, 분위기가 되게 뭐 부드러웠냐? 네. 스무스했냐?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민주당이 이렇게 그 특히 이제 아파트 신축 붕괴 현장에서는 네.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전날에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왔을 때 방문과 네. 송영길 대표의 방문을 좀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단순히 비교하면은 안 된다. 일단 실종자 아, 그 지금 아파트 그 붕괴 현장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피해자분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 지금 아직도 이렇게 찾지 못한 실종자의 음, 가족분들이 있으실 거고 네. 인근에서 이렇게 그 장사를 하셨던 상인분들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음,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들어가려고 했던 예비 입주자분들도 지금 피해를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부류가 그렇죠. 있는데 음, 이게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사실 기대치가 낮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음, 송영길 대표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고 특히나 또 광주를 핵심 지지층으로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시잖아요.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늦게 온 것도 있는데 늦게 음, 오더라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해결책만 들고 오신다면 네. 그분들도 이렇게 환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아,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음, 저의 취재 내용이고 네. 왜냐하면 이게 사고 이후에 한동안 이게 중앙사고수습본부라고 하는 것도 되게 늦게 꾸려졌어요. 그리고 이 음, 지위도 되게 이렇게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장관급이 지금 이거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문제가 크구나라고 인지를 이재명 후보도 이 현장에서 그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 이후에,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종자 가족분들이 강조했던 점을 반영을 해서 네. 국무총리가 주도하도록 이 어, 현장을 그래서 이거를 건의해보겠다라는 네.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광주 민심에 대해서 꽤 이렇게 수집을 하신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서 이렇게 광주 잇따른 큰 사고가 벌어지면서 네.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또 여기를 다 이렇게 그렇죠. 당선이 민주당 돼 있던 출신, 상황이기 예, 때문에 광주시장.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지금 최근 사고 때문에 녹록치가 않다. 아, 그런 것도 이것도 당연히 있군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는 좀 어려운 요소이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을 뭐 민주당이 감지를 해서 이렇게 어쨌든 뒤늦게라도 내려와가지고 음, 민심을 수습한 거는 뭐 앞으로 이제 좀 회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이제 밑바닥 민심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그렇죠, 선거에서는. 그렇죠. 바닥 민심.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전국 지지율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광주 지지율도 좋아지려면. 근데 이제 네. 지금 전국 지지율에서 조금 이제 답보 상태가 있다 보니까 광주 음, 밑바닥도 지금 아직 막 엄청나게 흥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 제가 이제 조금 전망을 해보건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지지율들은 조금 회복은 될 거다. 그동안에 이제 선거 음, 이 마지막 득표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8, 90%였죠? 광주랑 호남. 그래서 아마 예. 지지율보다 득표율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음, 이게 호남에서 뭔가 폭발적인 지지율을 보이면 네.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동반 상승하는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 아, 입장에서는 노려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그 광주에서 조금 더 음, 시기를 앞당겨서 뭐 지지율을 올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아,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전체적인 판세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지금보다 더 이제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뜨거워질 여지는 또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을 좀 펼쳐야 이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시민분들 좀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네네. 바라고 기대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세요? 음, 일단은 제가 어제 이재명 후보가 내려왔고, 그 네. 전날 이제 일정 공유가 기자들한테 됐을 때, 음. 제가 좀 사전에 민심 취재를 좀 해봤어요. 뭐, 어. 지역에서 좀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네. 정치권과 좀 관련이 없더라도, 뭐, 이런, 뭐,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연락을 돌려봤는데, 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제 잇따라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잇따라 벌어졌던 이 사고와 예. 관련해서 그 전향적인 그리고 어제 이제 메시지로 내셨듯이 에, 음.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돼야 된다. 뭐 그 이렇게까지 현안부터 예.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준하는 뭔가 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음. 이게 또 광주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 아파트 문제가 그렇죠. 안전 전국에도 문제니까. 또 안전 문제고 음.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광주에만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광주에서 잘 수습이 되면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음. 제가 어제 이제 일단 또 지역에 있는 공약이 중요하잖아요. 광주 네. 공약. 그래서 어제 광주 전남 공약을 이재명 후보도 발표를 했는데 음.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조는 이런 것 같아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공약의 기조가 뭔가 조금 허황된, 그리고 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을 던지기보다 네. 기존에 뭔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졌으면 그걸 내가 실천해내겠다라는 음. 관점이 공약의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네. 광주 공약도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거든요. 근데 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여론이 갈리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그런 기조기 때문에 있는 거라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말하는 부류도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공대라는 이런 음. 약간 이렇게 상징적인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네. 광주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이게 이제 민심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 광주 현장 저희가 화면으로만 만나보다가 그 현장을 취재한 소중한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어떻게 앞으로 캠페인을 좀 해야 되고 또 광주 민심을 만약에 잡기 위해서 민심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이재명 후보의 어제 이제 발언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좀 비판하는 모습, 예, 반박하는 이런 모습이 좀 어떻게 광주 시민들한테 비칠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어제 네, 이제 박정희를 언급하면서 음, 경상도, 전라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네,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 일단 그게 아주 메시지 팀이나 이런 데서 음, 준비된 멘트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 즉석 연설 비슷하게 예, 나왔는데, 이제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전라도 차별이나 그 뒤에 이제 군사정권 음, 이어지면서 있었던 음, 전라도에 대한 차별, 네, 이게 팩트인 건 맞죠. 어느 정도 음,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건데, 이제 이 후보 입에서 굳이 그렇게 경상도와 전라도를 같이 언급하면서 음, 분리시키는 듯한 워딩이 긍정적일 거냐에 아,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현장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뭐라 이제 반박을 네. 하면 지역 강하게 감정 했잖아요. 뭐 예, 조장하냐면서 예, 강한 예, 어조로 비판을 예. 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지금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 감정의 원조인 정당에서 음, 반성의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한 반성의 멘트보다 네, 단순히 이제 상대 후보를 깔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하,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당당할 건 아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소중한 기자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네. 저희가 연결할 기회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